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11월 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시고 나서 위쪽에 있는 메뉴,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과 현재 사용 중인 CC 버전은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어요. 2급에서는 주로 글자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패널 쭉 펼쳐져 있는 메뉴들이 글자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해서 왼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서브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도 대화창은 똑같이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작업창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펼쳐지고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 봐야 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가 있습니다. 색상이 너무 눈부시거나 하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바꿔 놓으시면 좋겠죠. 저는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에 문제지를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놨어요. 이렇게 되면 창문을 따로따로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넓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대로 V체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돼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그 선의 두께값 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도 포인트 단위인지 그 단위들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 이미지들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모리가 딸리니까 그 이미지의 퀄리티를 낮춰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이미지를 많이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티피컬로 되어 있다면 하이 퀄리티로 바꿔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일 거예요. 이 정도만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지에 보면 크기와 파일의 이름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다큐멘트. 파일의 이름부터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그 뒤에다가 문제 번호 붙이셔야 되겠죠. 1번.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210에 297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는 한 장짜리네요. 페이지는 1, 단위 3개니까 컬럼은 3. 단에 대해서 간격도 8mm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백에 대해서 위아래 안쪽 바깥쪽 모두 20mm라고 했으니까요.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값만 수정을 하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연에 대해서 3mm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값 3mm로 되어 있으실 텐데 이 친구는 그대로 설정 유지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작업을 하실 때에 색깔들에 대해서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색상들은 미리미리 뽑아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색상은 그라디언트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을 스와치 패널에다 옮기셔서 색상 지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스와치 패널에서 단색, 미리 뽑혀져 있는 색상들인데 많지 않죠?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막내둥이 선택하셔서 더하기 추가하겠다 하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컬러 옵션이 보이시죠? CMYK 값을 지시된 대로 넣어주시고 OK 하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추가되면 더블 클릭. 단색은 다 뽑았고요.
그라디언트가 필요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만들어진 친구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dd to 스와치라고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스와치 패널에 그라디언트 색상이 들어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단추 하나하나마다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색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시하는데 단추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콕 찍어주시면 이렇게 단추가 생겨요. 색상에 대해서 지시된 값. 끝자락에 있는 색상 CMYK 넣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군요. 스탑 컬러가 스와치로 바뀌어져 있었네요. CMYK로 바꿔주시면 직접 다시 입력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색상까지 다 뽑았고요. 글자 작업을 할 때 그 글자들의 스타일들도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도 먼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뿅 찍으시면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기본 단락을 더블 클릭하셔서 베이직 캐릭터 글꼴, 아무래도 영문판이기 때문에 기본 글꼴이 영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글 글꼴로 지시를 해 놓는 게 좋겠죠. 도둠, 굴림, 바탕 이런 친구들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기본 글꼴 한글로 바꿔놨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더 추가하겠습니다. 더하기. 그럼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하나 추가된 게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여기에서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전문에 대해서는 도둠의 10일이다 라고 지시되어 있는 것들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전문.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글꼴 도둠의 11. 행간이라고 하는 건 줄 간격이죠. 리딩. 자간이라고 하는 건 글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트래킹 마이너스 50. 캐릭터의 색깔 K100짜리 캐릭터 컬러 가셔서 뽑아놓은 색상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단락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랍캡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몇 줄만큼 글씨를 키울 거냐라는 게 보입니다. 두 줄만큼 키울 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인을 두 줄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결과물 보시면 글자가 한 개만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글자 캐릭터는 한 개라고 두겠습니다. 정렬을 왼쪽 균등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얼라인먼트 정렬이 레프트로 되어 있어요. 레프트 콕 찍으시게 되면 레프트 저스티파이라고 해서 왼쪽 균등 배치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전문이라고 추가된 거 보이시죠?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추가할 거다. 그럼 하나가 생성됐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워주시고 제목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굴림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13. 줄 간격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자간 마이너스 25.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니까 인덴트는 다시 얼라이먼트 정렬을 센터 가운데로 바꿔주면 되겠죠. 베이직 기반으로 추가합니다. 추가된 친구 더블 클릭. 추가가 다 됐으면 나머지 글자들은 기본 글꼴 기반으로 해서 작업할 거니까 베이직으로 꼭 돌아와 주세요.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플레이스.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들어 있습니다.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친구 먼저 깔아줄게요. 2급에서 한번 열기 그림 쫓아다니죠. 클릭 드래그해서 커다랗게 배치를 할 거고요. 2급의 3번에 대해서 효과 그라디언트 페더라고 했습니다.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라디언트 페더 이펙트를 줘야겠죠. 기본적으로는 리니어라고 해서 왼쪽 오른쪽 좌우로 색깔이 흐리멍덩 들어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흐리멍텅한 것 같죠? 그러면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색깔이 그려집니다.
이제 이 친구는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잠가 놓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락을 걸어 놓을게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글씨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 사용하지 말라고 저작권에 대한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좀 번잡스러우니까 사각형으로 좀 가려 놓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또 가지고 와 볼까요? 파일을 가지고 올 거예요. 플레이스 2급의 1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쭉 가져다 놓을 거고요. 크기를 애초에 적당하게 갖고 왔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크기를 잘못 갖고 왔다 싶으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겠죠. 가장자리에 파란색의 테두리 보일 텐데요. 이 파란색의 테두리는 액자예요. 드래그를 해도 그림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그림이 잘 이루어져 보입니다. 요거는 액자 사진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정말 알맹이 사진의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동글동글 구슬 선택하시면 이렇게 주황색의 테두리 보이시죠? 갈색일까요? 자, 요 색깔 그 자체를 드래그하시면 액자 파란색의 액자는 가만히 있고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만 따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움직일 경우에는 편리한데 혹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을 보세요. 오토피트라고 하는 친구 V체크를 콩 하고 걸어주시면 이제는 파란색의 테두리를 드래그할지라도 그림이 같이 조절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물 보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바구니는 따로 옆에 있죠. 그럼 요만큼은 안 보이게 가려줘야 되겠네요. 같이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오토피트를 꺼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란색의 테두리를 조절하면 그만큼만 잘라서 보이게 됩니다. 2급의 1번 클리핑 패스 가장자리를 감지해라. 효과는 그림자를 주시고 텍스트 감싸기 해주세요. 지시사항이 많네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클리핑 패스라고 옵션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현재는 none이라고 되어 있죠. 디텍트 엣지 가장자리를 감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감지된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 효과 줄 거예요. 그림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주변을 감싸줄 거니까 텍스트에 랩을 씌울 겁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 둘, 세 번째 뿅 찍으셔서 얼마만큼 주변을 감싸줄 건지 6mm만큼 감싸줄 거다라고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주변이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지는 거 보이시죠? 글씨들이 이 그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씌운 거예요. 자, 요 아이는 그대로 복사할까요?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가 나와요. 질질질 끌어서 복사를 했고요. 요 아이에 대해서 오토피트 꺼놓은 상태입니다.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시면 그림을 이렇게 움직여서 내 상자 안에 파란색의 테두리 요 상자 안에서 보일 수 있게 범위 조절 가능해요. 여기에 있는 여자 그림은 잘려서 안 보일 수 있도록 다시 또 파란색의 액자 조절하셔서 요만큼만 보일 수 있게 따로 분리하면 되겠죠. 파일에 플레이스 2급의 2번 이 친구는 그림이 3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에 보면 동글동글 들어있죠. 그냥 데리고 오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대로 가지고 오면 곤란하네요. 동그란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일립스 프레임.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동그라미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개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파일을 플레이스라고 가지고 오시면 요 안에 갇히게 돼요. 셀렉션 선택 도구 누른 상태에서 개체 가까이 가면 동글동글 구슬 보이시죠? 꾹 누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요만큼입니다 라고 확인이 될 거예요. 꾹 눌러서 보일 만큼 조절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있어서 굉장히 산만하네요. 지금은 무시하고 작업할게요. 2급의 2번에 대해서는 기본 패더를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 베이직 패더 가장자리가 살짝 흐리멍텅하게 조절이 됐어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나타납니다. 안쪽에 굿을 건드리지 마시고요. 바깥쪽에 조절점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림을 질질 끌고 복사해서 놓겠습니다.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면 어느 그림인지 투영해서 보인다고 했죠. 요 정도 보여요 라고.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보이죠. 이만큼이 보이도록 이라고.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을 얹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사각형은 다각형은 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획에 대해서도 선이 지시 다 되어 있어요. 우선 사각형부터 만들도록 하죠. 렉탱글 툴 클릭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넣으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은 190에 278이라고 값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각형에 대해서 색깔, 안쪽에 채워지는 색깔과 선에 대한 색깔 따로 지시가 되어 있죠. 채워지는 색깔은 흰색, 테두리의 색깔, 테두리 선에 대해서 수직, 빗금선, 선의 굵기가 9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건 위쪽에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선에 대한 패널, 스트로크에 가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9포인트, 종류는 수직, 투명도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죠. 70%라고 되어 있는데 이 투명도는 숫자값 조절하시면 되겠죠. 순서를 뒤로 빼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한 단계씩 뒤로 갈 건지 전체 맨 뒤로 갈 건지 맨 뒤로 간다면 배경 그림보다 더 뒤로 가니까 한 단계씩 뒤로 보내겠습니다. 단축키를 쓰는 게 좋겠죠.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라고 하시게 되면 한 단계씩 뒤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커다란 아이는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잠가 놓을게요. 오른쪽 버튼 락을 걸겠습니다. 동그라미 일립스 이용해서 그릴 거고요. 다각형 50일에 10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도형을 보시게 되면 사각형에서 사방을 한 입씩 베어먹은 것처럼 보여요. 사각형으로 그려서 옵션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렉탱글 클릭하셔서 51에 10 채워주는 색깔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 보시면 모서리가 뾰족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주변을 인버스 라운드라고 선택을 할게요. 값을 얼마만큼 조절할 건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하면 되겠죠. Alt 드래그, Alt 드래그. 배치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공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 중에서 필요한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 잡아서 가져다 넣으시면 되겠죠. 이만큼은 컨트롤 C 복사. 글자 담을 상자 텍스트 툴 이용하셔서 요만큼입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가 들어옵니다. 글자를 몽땅 다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에이리얼의 볼드 글자에 따로 획을 지시해 줬네요. 그러면 획에 대한 색상은 따로 지시하면 됩니다. 획에 대한 두께값 3포인트. 효과를 그림자 효과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를 쪼로록 블럭 잡은 상태에서는 효과를 주실 수가 없어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가 활성화되지 않죠. 여기에서는 셀렉션 선택 도구로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 주시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실 수 있어요. 꿀렁거리는 글자의 경우에는
펜툴로 꿀렁거리는 선을 그려주시고 그 위쪽에다가 글씨를 얹으시면 됩니다. 서울의 감성 요만큼이라고 글자를 일단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펜툴 이용해서 시작하는 점은 여기 꿀렁 올라가는 지점 클릭 드래그, 아래쪽으로 꿀렁 내려가는 부분 드래그, 끝나는 건 이쯤이라고 해서 선을 그려주시고요.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 보입니다. 여기에서 선 가까이 가면 더하기 표시 보이는 순간 클릭하셔서 글씨를 쓰시면 돼요.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글자들을 몽땅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로 바꿔주면 되겠죠. 공서의 21. 글자 바깥에 있는 요 테두리의 선은 보일 필요가 없죠.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선택하시면 선에 대한 색상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효과 줄 거예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나머지 글자들도 몽땅 다 블럭을 잡아서 복사해 오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글자 담을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쭉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다가 컨트롤 V 붙일게요. 글자가 몽땅 들어왔죠.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전문이라고 하는 단락 스타일 적용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적당히 크기가 맞춰질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도 제목들도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를 담은 상자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그 글자들에 대해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제목 텍스트들을 다 배치하셨으면 미리 보기 형태로 결과물과 비슷한지 쭉 한번 훑어봐 주세요. 작업이 끝났으니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그대로 저장하시면 인디자인 파일은 끝났고요. PDF 파일로도 한 번 더 내보내라 라고 되어 있죠. 파일 내보낼 거니까 이번엔 엑스포트 경로 이름 그리고 파일의 형식을 PDF 프린트하는 파일로 저장할 거다. 저장 단추 누르면 대화창이 뜨면서 마크에 보시면 올 프린터 마크라고 체크를 해라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98에 267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뉴 다큐먼트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크기를 198에 267 페이지가 한 장짜리가 아니죠. 페이지는 3장 컬럼에 대해서 4단이라고 되어 있군요. 여백을 주겠습니다. 위아래 바깥쪽까지는 15인데요. 아래쪽은 25네요. 값이 서로 다르죠. 링크를 풀어주시고 블리드 3mm인 것까지 확인했으면 크리에이트 페이지가 이렇게 3장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다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배치를 해야 되니까 페이지 패널에 가셔서 페이지들의 위치를 옮겨 놓도록 할게요.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Allow Document 클릭하셔서 페이지를 옆에다가 가까이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필요한 색상부터 먼저 뽑아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가셔서 막내동이 선택하시고요. 추가할 겁니다. 뉴 스와치. 색상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값 넣어주세요. 단색의 경우에는 다 뽑았는데요. 그라디언트 색상이 필요하군요. 그라디언트 색상 화살표로 이어진 친구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불러오셔야 되겠죠.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에디트 스와치라고 하면 스와치 패널에 색상 추가되어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맞춰주시면 됩니다.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글자 작업에 필요한 단락 스타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시고요. 기존에 있던 베이직은 글꼴, 기본 글꼴을 한글 글꼴로 골라 놓는 게 좋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면 되겠죠. 추가된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러그래프의 조건들, 제목부터 쭉 맞춰주세요. 전문, 베이직 캐릭터, 글꼴 찾겠습니다. 바탕. 글자의 크기 12, 행간, 리딩은 20, 자간에 대해서 트래킹 마이너스 25, 장평은 베이직에 있지 않아요. 어드밴스드라고 캐릭터에 대해서 포맷을 호리젠탈 폭 100으로 되어 있는 거 90으로 낮춰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색깔, 단락 시작 표시 문자의 경우에는 드랍캡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라인을 두 줄만큼 차지해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글자가 몇 개나 커질지 글자는 일단 하나만 커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왼쪽 균등 배치까지 인덴트, 얼라인먼트, 정렬을 저스티파이 기본을 베이직 선택하셔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해 줄 거예요. 크리에이트 추가된 친구 더블 클릭하시고 대화창이 뜨면 하나하나 또 맞춰주시면 되겠죠. 제목 베이직에서 글꼴 굴림 반복하세요. 첫 줄 들여쓰기도 인덴트에 있습니다. 정렬 왼쪽 균등 배치와 더불어서 퍼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줄 들여쓰기예요. 5mm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추가가 된 친구들 쭉 확인을 하시고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오세요.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게 플레이스였었죠? 계속 반복할 거니까 요건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좀 더 빠르겠습니다. 컨트롤 D 누르시면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그림 선택하시고 열기. 2급의 5번에 대해서는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가 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 방향이 위아래로 페더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린 좌우로 되어 있는 앵글 값 조절해 주세요. 90도. 커다란 이미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면 잠가 놓는 게 좋겠죠. 오른쪽 버튼 락을 걸어 놓을게요. 컨트롤 D 2급의 6번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너무 크게 갖고 왔다.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오토피트를 V체크 하시게 되면 상자를 드래그 할 때마다 크기가 같이 커지고 작아져요. 여기에서 공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가려서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오토피트를 꺼주시면 되죠. 파란색 상자인 상태에서 조절점 조절해서 요만큼만 보고 싶다라고 수정 가능합니다. 옆에다 놓을 거니까 요거 하나를 더 복사할게요. Alt 누르시면 쌍둥이 화살표 나올 거고요. 드래그하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깁니다.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시고 투영된 그림 보시고 요만큼만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보고 싶은 부분만큼만 표현을 해주세요.
2급의 6번에 대해서는 효과,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면 추가가 되죠. 2급의 7번, 열기. 오토표트를 꺼주시면 파란색의 테두리로 요만큼만 보겠다라고 범위를 수정할 수 있었어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요만큼 보입니다. 잘 이루어져 보이는 게 싫다. 가장자리의 테두리, 파란색 테두리를 드래그하셔서 보고 싶은 범위만큼만 드래그해서 늘려주시면 되죠. 2급의 8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 모양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겠네요.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사각형의 프레임 클릭 드래그해서 커다랗게 만들어 줄 거고요. 점을 하나 빼도록 할게요. 펜 툴 꾹 누르시면 점을 빼겠다라고 하는 딜리트 앵커 포인트, 요 점을 하나 빼겠다라고 클릭하면 삼각형으로 변형이 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점 요 한 친구만이라고 클릭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어 줬으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2급의 8번을 그 안에다가 가둬 놓겠다. 안쪽에 구슬, 동글동글 구슬 보이면 꾹 누르고 보이고 싶은 부분까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셀렉션 요거요 라고 선택하시고 Alt,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모양 투영된 거 순서를 앞쪽으로 빼야 되겠죠? 그림들은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련이라고 해서 밑에 가려져 있는 친구들을 위로 올렸고요. 나머지 그림들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D. 파란색의 테두리일 때는 요만큼만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조절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모서리가 살짝 쿵 둥글어 보이죠? 개체 선택하신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모퉁이가 뾰족해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모퉁이를 둥글게 바꿔주시면 되죠. 값에 대해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보시고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도형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사각형 1번, 2번 지시되어 있는 대로 값을 맞춰서 제작할게요. 사각형 렉탱글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예요. 94에 160 채워주는 색상 지시사항대로 스와치해서 찾으면 됩니다. 투명도에 대해서 70%라고 지시되어 있어요. 선택한 상태에서 옵션 70%라고 값을 바꿔주면 되겠고요. 사각형은 작은 거 요거 얘기하는 것 같죠? 작은 사각형의 경우에는 획을 6포인트라고 되어 있군요. 펜 도구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꿀렁거리는 도형 펜으로 직접 그리셔야 되는군요. 펜 툴 누를 거고요. 시작점은 여기. 클릭해서 언덕, 제일 깊은 골짜기 반복적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펜 도구 이용해서 만들어진 친구는 그라디언트 패더, 오른쪽 버튼 이펙트에서 그라디언트 패더, 방향을 위쪽이 좀 흐리멍텅하죠. 앵글 값을 조절하시고 이 친구는 맨 뒤에 깔렸으면 좋겠군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페이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마스터 추가하세요 라고 했군요.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현재 A 마스터예요. A 페어런트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페어런트, 뉴 마스터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B가 생겨요. 페이지는 3개짜리일 테니까 3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B 마스터, B 페어런트가 생깁니다. 요 이름은 버전에 따라서 페어런트라고 보일 수도 있고 마스터라고 보일 수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저희는 A 마스터 상태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A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너네들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플라이 페어런트 부모님을 바꿀게요. A 페어런트가 아니라 B 페어런트로 바꾸겠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다 적용됐으면 좋겠죠. 올 페이지 오케이 하시면 B 마스터에 이렇게 종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B 마스터에 대해서 페이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의 번호와 면주를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파란색에 불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마스터 상태입니다. 페이지의 번호하고 면주가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글씨를 쓰겠다라고 타입 툴 들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커서 깜빡깜빡합니다. 타입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보일 거고요. 거기서 마커스 커런트 페이지 현재의 페이지의 번호를 보여주세요 라고 그러면 B 마스터 종속됐기 때문에 B라고 이름이 뜰 텐데요. 글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주와 페이지의 번호는 에이리얼의 볼드의 10이라고 지시된 값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별 얘기는 없지만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 줬으면 이 두 개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세 번째 페이지에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쌍둥이 화살표 나왔을 때 질질질 끌고 갖다 놓으시면 하나가 더 생길 거고요. 세 번째 페이지의 면주는 이름이 다르니까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구를 그대로 바깥 동네 B 마스터를 이렇게 아래쪽에 일반 페이지로 내려오면 번호들이 보이긴 하는데 개체들보다 밑에 깔려 있어서 잘 안 보이죠? 마스터에서 작업한 아이들은 항상 다른 개체들보다 더 위쪽에 뚜렷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스터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 놨던 이 텍스트들은 이라고 몽땅 선택해서 컨트롤 X 잘라 놓을게요. 그걸 어디다 붙일 거냐면 레이어 1번 같은 레이어에 들어있는 거 새로운 레이어 하나 따로 만들어서 레이어 2번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다 컨트롤 V 붙이시면 이제 항상 레이어 1번보다는 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깔려서 안 보이는 불상사는 없으실 거예요. 다시 일반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글씨가 또렷하게 잘 보이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보이시죠? 일반 페이지 더블 클릭해서 꼭 아래쪽에 파란불 켜져 있는 거 확인하고 작업을 하세요.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0점 처리됩니다. 페이지 번호 마스터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 1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반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머지 글자 작업 얹어주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어서 글자 담을 상자 쪼로록 범위 잡을 거예요. 글자를 일일이 치셔도 되겠지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이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따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꼭 스트로크에 대해서도 색깔과 두께값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전문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들 주변을 사각형 밟지 않게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는 게 좋겠네요. 글자 담은 상자, 글자 담은 상자들, 내가 새로 만든 이 친구들은 텍스트에 랩을 씌우겠다라고 하나, 둘, 세 번째 어라운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새로운 글자 담을 상자 쭈루룩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글자 필요한 아이들 이만큼이라고 본문 부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이실 때에 글씨가 이렇게 상자를 밟고 지나가지 않아요. 언급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도 언급은 없지만 여기 요만큼 그림만큼만 지금 랩이 씌워진 것 같죠? 오브젝트에 대해서 클리핑 패스 가장자리를 감지하겠습니다. 글자들에 대해서 배치가 다 끝났으면 미리 보기로 비교를 해보시고요.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세요. 파일을 저장할 때 인디자인 파일로만 저장하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되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용지 사이즈 297에 210. A4 용지이긴 한데 가로로 누워 있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 주시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폭이 297, 높이가 210입니다. 페이지는 한 장짜리니까 페이지는 1, 단을 세 단으로 나눴죠. 컬럼은 3, 간격이 10mm라고 되어 있네요. 위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의 값이 서로 다릅니다. 링크가 뽀사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도련은 3mm 기본값이에요. 블리드는 3.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아 놓죠. 스와치 패널 가셔서 막내둥이 기반으로 해서 색깔 추가한다.
단 색깔들은 미리 다 뽑았고요. 그라디언트 색깔 추가하겠다라고 선택. 오른쪽 버튼 Add to 스와치. 스와치에 가시면 그라디언트 색상 추가됐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지정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글자 작업을 위한 단락 스타일도 미리 정해놓는 게 좋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베이직에서 글꼴 기본으로 한글 글꼴을 찾아주시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 추가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제목, 본문, 표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사이즈는 10이고요. 행간, 리딩은 14. 색깔에 대해서 캐릭터 컬러, 미리 뽑아놓은 색상, 시작 표시 문자 두 줄만큼 드랍캡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라인을 두 줄만큼 차지합니다. 정렬은 인덴트 왼쪽 정렬 이미 되어 있어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반복해 주세요. 단락 스타일 지정이 다 끝나고 나면 항상 베이직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이미지를 배치하도록 하죠. 컨트롤 D. 이급의 11번은 M30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 선택한 상태에서 채워주는 색깔 M30짜리 선택을 풀으시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새로운 이미지를 또 얹으시면 되겠죠. 필요한 부분만큼만 이렇게 조절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계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여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 범위 잡으시고요. 잘 익어서 보이면 파란색의 액자를 키워주시면 됐었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서 계속 추가를 해주세요. 이급의 14번의 경우에는 방향 페더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버튼 이펙트 디렉셔널 페더 얼마만큼 줄 건지 값을 위쪽 10mm만큼이라고 프리뷰로 보시면 요만큼이 살짝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죠? 30만큼이라고 프리뷰 보시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급의 15번 클리핑 패스 그리고 텍스트 감싸기 오브젝트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텍트 엣지 텍스트에 랩을 씌워 줄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여요. 요만큼만 보여라. 나머지 도형들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그리고 사각형 지시된 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각형의 경우에는 사이즈 만들면서 바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뜨죠. 89에 7
가장자리가 둥글둥글해 보이는 건 모서리 둥그렇게 라운드로 깎아주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안쪽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그림자의 간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죠? 거기에 대한 옵션 값들 수정 가능합니다. 디스턴스 거리를 좀 좁게 줄게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모서리 둥글기를 둥그렇게 깎아줄 거다. 그 값은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순서는 뒤쪽으로 빼겠습니다. 어레인지 맨 뒤쪽은 아니고요. 한 단계씩 뒤쪽으로 뺄게요.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불투명도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50%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사각형의 하늘색 그라디언트는 방향이 다른 것 같죠? 개체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의 방향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도형까지도 배치가 다 됐으면 글자들을 얹도록 할게요. 글자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주실 때에는 글자 블록 잡힌 상태가 아니라 셀렉션 툴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림자를 주셔야 해요. 글자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표를 제작을 할 거예요. 표도 글자의 한 종류니까요. 타입 툴 눌러서 요만큼은
내가 표를 만들 거다라고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표에 대한 내용도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사이사이에 중간 요만큼 선들을 그려주실 거죠. 그 선들을 구분 기호 이용해서 정할 거예요. 커마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쉼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저희가 그려줄 단에 대해서 쉼표 표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를 할 거고요. 글자는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그 붙여놓은 글자들 몽땅 선택하셔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 컨버트 텍스트 투 테이블이라고 해서 글자를 표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구분기호 저희가 컴마 표시로 구분해 놨었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가 컴마 표시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칸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글자들은 몽땅 다 미리 만들어 놨던 표에 해당한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미리 보기로 결과물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글자뿐만 아니라 표에 대해서 행, 열, 그리고 색깔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몽땅 선택을 할 거고 표에 대해서 선의 굵기라든지 색깔 지정하실 수 있어요. 일단 모든 선들이라고 콩콩 찍으시면 파랗게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선의 두께값이 공통적으로 0.25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선의 두께값을 맞춰 줄 거고요. 선에 대한 색상 K100짜리 기본 색깔 스와치는 선이 깜장색입니다. 채워지는 부분 이만큼은 이라고 해서 채워주는 색상 고르시면 되겠죠. 스와치에서 정해놓은 색상 작업이 끝났으면 선의 너비라든지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파일을 저장할 때 최종적인 사이즈 꼭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해 주시고 저장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11월 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